강습쌤의 깨알 상식, 미주알, 고주알. 여러분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확한 뜻이나 유래를 모른 채 무심코 쓰고 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말들의 정확한 의미나 유래가 궁금하긴 하지만 찾아보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또 바쁘기도 하여 그냥 넘겨버린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말들의 유래와 정확한 의미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침이 뗀다입니다. 능청스럽게 뚝 잡아떼는 태도를 보고 시침이 뗀다고 하죠. 제가 어릴 때 우리말을 습득하면서 곤란을 겪었던 것들이 다소 있는데 먼저 한글 이와 숫자 10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 구분이 한동안 되진 않아서 애를 먹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시침이 뗀다 하고 할 때의 시침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만화를 엄청 좋아했는데 만화를 통해서 많은 어휘를 습득했습니다. 만화를 통해서 그림과 함께 낱말을 습득하다 보니 그 낱말의 정확한 의미 파악이 가능했고 어휘력도 풍부해져서 지금도 언어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시침이 뗀다라는 이 말을 처음 접한 것도 만화를 통해서였는데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는 말인가는 대충 이해가 되었지만 낱말 자체가 너무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말이었습니다. 이 시침이라는 말이 쉽게 익혀지지 않아서 가끔 시미치라고 쓰기도 했답니다. 그 후 자주 쓰다 보니 정확한 의미도 모른 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의 정확한 유래를 알고 계신가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옛날 사냥꾼 중에서 길들인 매를 이용해서 사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수알치라고 했습니다. 수알치에 의해서 길들여진 매들은 매우 영리하여 꽁을 비롯한 많은 사냥감을 자기 주인에게 바칩니다. 꽁 잡는 게 매다라는 말이 여기서 유래되었죠. 그런데 수알치들이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사냥을 할 때면 매들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사냥감을 잡은 매가 자기 매라는 표식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매에게 달아준 이름표를 시침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알치들은 자기 매의 꽁지 깃들 속에 지금의 플라스틱 조각 같은 짐승의 얇고 납작한 뼈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겨서 달아주었습니다. 그래야 어떤 매가 사냥감을 잡으면 그 사냥감이 누구 것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알치 중에서 남의 사냥감을 가로채는 나쁜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사냥감을
물고 있는 매를 발견하고는 남 먼저 뛰어가서 시치미를 확인해 보니 자기 매가 아니더랍니다. 견물생심이랄까요. 사냥감이 탐이난 수알치는 잽싸게 시치미를 떼어내고 자기 시치미를 붙인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자기 매가 잡은 사냥감인 양 시치미를 뚝 떼더랍니다. 이 정도 되면 뛰어난 사기꾼이죠. 시치미를 떼는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잘 잡는 것은 아시죠? 옛날에는 집에 고양이 한 마리만 있으면 쥐들이 총적을 감추었습니다. 쥐들이 훔쳐먹는 곡식이 어마어마했는데 고양이들이 쥐를 잡아먹음으로써 쥐들의 도둑질을 막아주었습니다. 고양이들도 먹을 것이 부족했고 또 쥐를 잡아먹어야 고양이들이 시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쥐를 잘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도 고양이 배고픈 시절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요즘의 고양이는 이제 쥐를 잡지 않습니다. 쥐를 잡지 않아도 먹을 것이 많아서 쥐를 잡을 필요가 없고 이제는 막상 쥐를 잡기에는 몸이 너무 무거워지고 눈도 어두워졌나 봅니다. 주변에 먹을 것이 없어져서 고양이들이 배고픔을 느끼면 다시 쥐를 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인이 사냥의 보상으로 주는 먹이가 아니더라도 스스로 먹이를 구해서 배를 불린 매는 사냥을 하지 않고 주인의 곁을 떠나 자연으로 돌아가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먹이 사냥이 힘들어져서 배고픈 시기가 오면 다시 민가로 내려오는데 이때는 이미 총기가 떨어져서 주인 집을 제대로 찾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주인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엉뚱한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 집 주인이 매를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발동한 나머지 그 매에 달려있는 시치미를 떼어내고 자기 시치미를 붙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치미 뗀다의 유래가 이해되셨나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것을 가로채고도 원래 내 것이었던 것처럼 시치미를 떼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견물생심이라지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챙겨서는 안 되겠죠. 견리사의라는 말은 이익이 눈앞에 있을 때는 항상 그것이 의로운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말이죠. 모두가 허용하는 사소한 장난스러운 시치미 떼기는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가로채거나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고도 시치미를 떼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선생의 깨알 상식, 미주알, 고주알이었습니다.